2월 17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아이고, 9시 30분이네요. 램지어 교수라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제 그분이, 위안부에 대한 일을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해를 하실 분들은, 야, 그렇게 아픈 사건을 어떻게 게임으로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의 그 보상,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그 이론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로 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갔던, 아니면 조선인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갔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뒤에는 나 이런 일인지 몰랐어, 보내주세요 하면은 곧바로 보내주기도 했던 사례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램지어 교수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정말 그 돼지간 같은 그런 데다가 이제 위안부 여성들을 이제 쳐 넣어 놓고 군인들이 집단으로 강간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구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상품화된 이제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함부로 그 여성들을 그렇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일식 뭐 몇 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또 개선을 해주고 또 거래를 하고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램지어 교수는 어쨌든 이제 그 여성들이 당시에 그러한 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여성들도 이제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돈을 벌고, 당시에 그 수당이 계산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조선 땅에 있었던 교사들의 월급의 몇 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면은 이제 그 아비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뭐 집도 고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몰랐죠, 성장기 때는. 근데 자라고 보니까 나중이라는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30대를 제가 넘어갈 때 보니까 우리 집에 굳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념 지형으로 볼 때 자유주의의 진영에 속하는 거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보수 1세대라고 할까요? 보수 버전 1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엄마, 이렇게 됩니다. 박정희를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받아들이는, 그것마저도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지만요. 그러고는 뭐,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H사의 이제 작은아버지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빠가 되어 있는 우리 이제 뭐 친형,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시 우리 뭐 고모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왼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마저도 일본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극단성을 보이거든요. 어떤 극단성요? 예. 반일 종족주의적, 그 네이밍은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 만든 네이밍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도저히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금 질병을 가지고 정치로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지는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모르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너 TV에 나오는 목사하고 똑같은
주장하네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그게 무슨 말이지 해서 이제 뒤져보니까 백분 토론에 세계로 교회인가요? 거기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출연을 했던 거. 그래서 아버지가 나보고 교회 목사하고 똑같은 소리 하네라고 하셨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이제 좌익들이 이 체제 속으로 균열을 시키면서 들어올 때 다양성, 다원주의, 표현의 자유,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이 권력의 정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을 이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마치 우리가 히틀러 치하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유대인의 자녀인 안내가 몰래 안내의 일기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일방성을 띠는 폭력성을 띠는 척박한 그런 환경에 지금 놓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램지어 교수의 그 정도의 학문적인 접근까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램지어 교수가 친일 학자다. 거기에 돈을 후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경북신문입니다. 경북신문 사설에 극우 인사의 친일 행위에 분노한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나 국내의 극우 인사들도 램지어 교수를 두둔하고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놨습니다. 경북신문답다, 경북신문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대한민국 언론의 대체적인 조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안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일자만 나와도 친일, 쪽발이, 개, 땡땡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들어가는 굉장히 저도 극단적인 반일 종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저도 담배를 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100% 하듯이,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담배 냄새는 근처도 가기 싫을 만큼 피기 싫거든요. 제가 22세 때 완전히 끊었습니다. 군대에서 끊었어요. 군대에서는 원래 담배를 배우는 건데 저는 거기서 끊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저도 반일 종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100% 제가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북신문에서는 오히려 램지어 교수의 그 논문을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기는 봤나 싶기도 하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료들을 다 구해가지고 한번 보기는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언론인들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박유아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박유아 교수, 위안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가 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삭제를 하시오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삭제 받아가지고 재출간한 책을 보면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고, 전두환 회고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광주 5.18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빙자한 그러니까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시말리러 온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라고 하는 등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종교인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식으로 다시 그 늙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광주까지 또 끌고 가고, 서울 사는 전두환인데 광주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책 역시 그 대목, 불편해하는 그 대목들을 삭제해가지고 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받기도 하는 그런, 글쎄요, 반문명국가의 면모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살인마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동네 강아지가 전두환 사진의 오줌을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바로 정의가 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시대가 변천해 오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안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정언이 계속해서 바뀌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는 그런 할머니인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실을 솔직하지 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 국민성 때문입니다. 할머님 괜찮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 갔건 어쨌든 간에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도 다 우리가 그것을 시대의 아픔으로서 우리가 안아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기품 있는 사회로 지금 발돋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말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는 계속 일본 나쁜 놈, 나는 끌려가는 거야. 젊은 층은 영화로 위안부를 배우고, 광주 5.18도 영화로 배우지 않습니까? 광주 5.18 관련된 영상은 TV에 나오는 거는 오직 계엄군이 몽둥이로 광주 시민 두들겨 패는 그 장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이 배우니까 광주 5.18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상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없던 헬기 사격까지 만들어내서 지금 플롯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설을 말하게 되면 처벌하는 법까지 지금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북신문에서도 국내 극우 인사들이 램지어 교수를 두둔한다라고 하는데, 극우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지나 모르겠습니다. 명색 언론인들이. 지금 이런 일방성, 폭압성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극우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극우나 극좌나 끝에 가서는 이제 같은 맥에 닿게 되죠. 제가 이게 들고 있는 이 책은요, 내가 본 북녘땅, 실록 내가 본 북녘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낡은 책이에요. 이거는 한자가 굉장히 섞여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197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북에서 난파된 공작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자유와 조국을 한꺼번에 찾은 윤기봉 씨의 체험적 견문이 책자로 간행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한설야라고 하는 문학가, 문인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한설야 일화가 소개가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가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민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자유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논외거든요. 그냥 민주화라고만 하는 거죠. 백기환 씨가 타계를 했다고 하니까 통일운동가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통일인지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인민민주화 운동이고 적화통일로 치달아 가려고 했던, 또는 아주 순진하고 낭만적인 민족주의자였을 뿐이지, 우린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항일운동에서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지향했던 문학가들이 있고요, 항일운동에 이어진 공산주의 국가 건설, 그리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의용 문학가로 전락해버린, 그 노선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항일운동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향했던 문학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김동리 선생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가가. 제가 있는 이 곳에서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민주화를 지향했던, 공산당을 지향했던 문학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설야 씨가 되겠습니다. 한설야 씨는 마지막에 자기 인생 말미에 가서는 나도 이제 내 글을 써보고 싶다, 비계가 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은 인간을 몰아내고 우리가 동물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복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돼지들이 자기들의 집단을 인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한설야도 마찬가지 비계 낀 사람들을 내가 왜 두둔하면서 살아왔던가라고 하면서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누군가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 가지고 이제
숙청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이제 집단 농장으로 이제 나중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막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민재판을 벌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설야 씨의 아들 둘이도 나와가지고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또 비판을 해요.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그 머리 허연 아버지를 머리를 딛고 자기들 살려고 이제 바둥거렸던 것이죠. 한설야 씨를 비판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럽니다. 가족주의를 지향했던 자다. 이게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은 가족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를 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한설야 자기 아버지를 비판했던 아들들도 같이 농장으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숙청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공산주의를 잘 이식하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것을 흙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매체 중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있고, 지금 남한에서 좌익들도 보면은 무슨 결의 하나, 또 무슨 민족 어쩌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거기에 엮여 있거나 그걸 알면서 그런 언어, 용어, 전술, 선동을 북한과 함께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낚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민족주의자들, 순진한 민족주의자들도 이제 숙청이 되는 겁니다. 제거 하나씩 다 잘라내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런데 가족주의는 이제 청산의 대상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마스크 안 끼면 고발해라, 뭐 하면 고발해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너희들끼리 싸우고 또 너희들끼리 싸우고 숫자를 모아주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분열책을 쓰는 게 바로 그런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당이 요구하는 글만 써라, 당이 요구하는 것만 써라,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오늘 한 여성 공무원과 통화를 제법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 학부형이에요. 이분은 작년 초부터 저하고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코로나 이거 뭐, 정치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당연히 말씀을 못 드리죠. 하지만 제가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하고 이제 오늘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을 비롯한 한국인들은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친화성을 보이는 그런 유전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 지금 방역 지침들을 보면은 이 뭐야 이거, 골 때리는데 기준이 이렇게 하면서도 따르지 않습니까? 반발하는 여론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정치 그 위정자들이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못하죠. 물론 지금 이제 집회를 원천 차단해놨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뒤에서 궁시렁 거리면서도 따른단 말이에요. 따르고 또 서로 고발시키니까 고발도 잘하잖아요. 마스크 안 꼈다, 뭐 방역수칙 어겼다 하면서 막 고발하고 돈 타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카파라치들이 성행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또 재난지원금 뿌려주니까 또 그것도 악착같이 받아먹고, 악착같이 받아먹는 것까지는 제가 비난할 필요가 없죠. 악착같이 받아먹고 투표는 제대로 하면 되는데 투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공산주의 친화적인 DNA를 가진 거 아닌가 하는 말을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조선 망국 직전에 선진국을 경험하고 선각자라고 할 수 있죠. 윤치호 선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 조선에는 유럽식 이론화된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식 공산주의가 이 땅에 이미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친화성을 보이는 그런 유전적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는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경북신문. 극우 인사들이 친일 행위에 분노한다.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국내 극우 인사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극우입니다. 이게 바로 극우예요.
극우의 뜻도 모르고 극우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극우고, 아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당이 요구하는 글만 쓰라고 했던 극좌하고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극우고, 그게 똑같이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어록을 잠깐 따라주면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써댄단 말이에요. 명색 언론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경북신문에 극우라는 말을 써가며 사설을 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낡은 책인데 꺼내가지고 북한의 실상, 그리고 지금 남한의 실상, 뭐가 다른가? 정말 극좌와 극우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